오픈런이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미국같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물건을 선착순으로 집어 들어야만 하는 순간에 등장하는 모습이죠. 게다가 최근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어 비대면 혹은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슨 매장에서의 오픈런이 있겠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상당히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방역 모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동기가 있으면 마스크를 끼고 나와서라도 가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 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이달 14일부터 클래식백과 보이백 등 인기 핸드백 가격을 7에서 17% 인상할 것으로 기습 발표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집에 머물면서 소비를 자제했던 소비자층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고객들은 미리 제품을 사려고 주요 백화점 앞에 장사진을 이뤘고, 백화점이 오픈하자 해당 매장으로 내리 달려갔다는 오픈런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샤넬 매장이 입점한 주요 백화점 앞은 인상 전 핸드백을 사려는 사람들로 개장 전부터 붐비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씩 줄을 서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이날 명동 롯데 에비뉴엘에 줄을 선 한 주부는 715만원짜리 클래식 미디엄백이 곧 820만원으로 오른다니까 살 거면 빨리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면세점의 샤넬 재고품이 일반 매장으로 들어와 물량이 많아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뛰어서 샤넬 매장에 갔다고 해서 원하는 가방을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품 매장은 점원이 1대1로 응대할 수 있는 수만큼 고객을 들여보내기 때문에 바로 입장하지 못했다면 매장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태블릿으로 대기번호를 주는데 보통 대기자는 200번이 넘어갑니다. 인기 제품인 클래식백이나 보이백 등은 국내 매장에 물량도 많지 않아 구매가 더욱 어렵습니다. 인기 제품을 사려는 고객은 매일 오전 샤넬 고객센터로 전화해 전국 어느 매장에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이들은 한 가지 의문점을 던지는데요. 왜 샤넬은 이렇게 오프라인 소비가 감소한 이 시점에 느닷없이 가격을 인상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샤넬의 가격 인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으로 인상 속도마저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결국 되는 시장이니까 시장 원리대로 가격을 올려버렸다는 것으로 대답이 연결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명품, 특히 명품 가방 소비국으로 명품 회사들이 놀랄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2018년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는 약 13조 원으로 종주국 프랑스를 제쳤다는 것이죠. 게다가 매년 거의 7%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으로는 세계 8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유로모니터는 한국 명품 소비의 알짜배기라는 면세점 매출은 빼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매출 규모가 크고 성장률도 높다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유로모니터는 2005년 이후 가방 분야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한국이 1등을 안 한 적이 없다고 조사됐다며 이번 샤넬 오픈런 소동은 특별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명품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짱 가격 인상은 앞으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명품 저변이 매우 넓은 데다가 공급량도 매우 많아서 이 같은 인상률은 잘 없는데, 한국은 공급 루트가 한정되어 있고 입고량도 적다 보니 시장 가격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업체 측은 글로벌 본사 방침이라고 설명합니다만 일각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인기가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 원리로 한국은 명품백 가격 고공행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지나친 허영심 혹은 주변에 보이고자 하는 과시욕으로 인해 이러한 명품 소비가 조장되었다며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또한 너무 가격을 높게 불러도 계속 구매를 한다면 그야말로 봉 대접을 받는다면서 가격이 높으면 구매를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프랑스의 확산 사태로 인해서 연간 GDP가 마이너스 6% 이상 떨어지는데 한국이 명품 사는 것 보고 웃고 있을 거라는 비판의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사태로 오랫동안 참았다며 일종의 보복 소비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모습입니다. 한 네티즌은 내가 내 돈 쓰는데 남이 사 무슨 참견이냐며 소비로 인해 삶이 윤택해진다면 좋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품 업체들은 대부분 유한회사로 전환해 매출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국내에 기여하는 부분도 매우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혼수철과 연말 등 1년에 두세 차례 가격을 인상하는 글로벌 명품 업체들, 한국 소비자들의 묻지마 소비로 한국만 가장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야구의 나라입니다. 야구의 종주국인 만큼 그 인기도 상상을 초월하며 이 사람들 밥은 못 먹어도 야구는 꼭 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는 그 개막일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최근 여러 번 세계를 구하고 있는 한국이 한국의 프로야구 경기를 미국에 중계하면서 야구 없는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불쌍한 미국인들을 구원해주게 되었습니다. 한국 KBO 리그는 미국 ESPN과 정식 계약을 맺고 지난 5일 사상 최초로 한국 프로야구 경기를 미국인들 안방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아무리 야구에 굶주렸다고는 하지만 세계 야구의 안방인 미국의 야구 팬들이 과연 한국 야구를 볼까? 또는 우리 프로야구가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그쪽에서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미국 중계 관련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던 지난달 중반부터 조금씩 있었지만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우선 해당 중계 경기가 미국 시간으로 새벽 2시부터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미국 야구 팬들이 경기를 시청했으며 경기가 끝난 직후에도 각종 SNS 채널들이 한국 야구에 대한 이야기로 한동안 도배가 될 정도로 미국의 야구 팬들은 한국 야구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미국 야구 팬들은 자신이 응원할 팀부터 서둘러 정했습니다. 한국 팀에 대한 정보가 딱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대부분 꽤 단순한 이유들, 예를 들면 오렌지 컬러가 마음에 들어 SK 와이번즈의 팬이 되거나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공룡의 모습에 매료되어 NC 다이노스의 팬이 되기도 하며 자신만의 홈팀을 골라 긴 새벽을 한국 야구를 보며 하얗게 지샜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킹덤에서 뜬금없이 조선의 전통 모자인 갓이 미국 SNS에서 핫 아이템으로 떠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템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니다. 바로 피자입니다. 그리고 그 피자를 들고 있는 개그맨 김준현입니다. NC 다이노스의 타자가 긴 장타를 뽑아내자 삼성 라이언스의 외야수가 그 공을 잡으러 가는 바로 그 장면에서 그 뒤 펜스에 피자를 든 김준현의 광고 사진이 있었는데 경기가 끝난 직후 미국인들은 도대체 그 피자 가이가 누구냐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의 이 통통한 피자 가이의 광고 사진에 그렇게 관심을 보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가 고파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가 넘도록 집에서 야구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24시간 야식 배달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새벽에 그 시간은 치킨 한 조각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도 있을 정도로 참을 수 없을 만큼 입이 심심한 지옥의 시간입니다. 게다가 미국인들은 원래 주말에 야구를 볼 때 친구들과 누구 집에 모여 피자를 가운데 놓고 천천히 병맥주를 마셔가며 야구를 즐기기 때문에 하필 딱 저 시간에 식욕을 자극하는 마스크를 가진 김준현의 얼굴과 저렇게 크고 맛있게 생긴 피자가 스크린 가득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피자에 쏠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스크린에서 본 것은 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나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에게 들어보면 미국의 피자는 꽤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 크기는 진짜 크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냥 치즈 토핑만 해서 먹거나 간혹 페퍼로니 토핑 정도만 해서 먹을 뿐 미국은커녕 지구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저런 압도적 비주얼의 피자, 마치 피자집 사장이 자신의 생애 최후의 만찬을 위해 작심하고 빚어낸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사치스러울 정도로 화려하며 호화롭기 이를 데 없는 토핑의 대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저런 먹음직스런 피자는 그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의 눈에 저건 절대로 피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도 무려 피자를 4등분하여 동서남북 각각 다른 고기의 토핑을 저렇게 빽빽하게 올린 것은 절대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고 그 배고픈 새벽 2시에 TV 앞에 앉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진짜 한국 피자는 노후가 지나치며 해가 갈수록 자꾸 선을 넘습니다. 아주 오래전 금단의 영역이던 크러스트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골드무스 고구마를 넣을 때부터 이미 그건 더 이상 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사진으로만 보고도 이렇게들 놀래는데 실제로 그 맛을 보면 얼마나 놀랄까 혼자 생각해보며 세상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야구까지 지금 수출하는 한국 상황에서 내친김에 우리 한국 피자도 진단키트와 함께 미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수출하여 최근 사태로 인해 많이 지친 세계인들의 삶에 달콤한 토핑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